네. 쉽지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태풍 피해는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저도요. 근데 태풍이 진짜 심하긴 했더라고요. 저희 아니 아파트 단지 지나가. 너도 그거 봤구나. 뭐 저 막 나무가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아파트가 막 나무 막 쓰러지고. 나 공원에서 나 뛰는데 나무 하나가 진짜 반이 이렇게 부러져 있던데. 태풍 날에 뛰었어요 밖에서. 조깅 코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갔는데도 못 치웠나 봐 아직. 그러니까 반은 아직 나무에 달려 있고 정말 이렇게 꼬꾸라져 있더라고. 와 진짜 장난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바람 세기가 저는 태풍 당일날 이제 서울 왔을 때 그 아는 지인분이 공연을 해가지고 공연장을 갔는데 진짜 목숨 걸고 갔어요. 진짜 와. 태풍 날 공연하셨어 아니면 연습하러? 공연을 하더라고요. 태풍 날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 아니 그거 약간 취소하기가 좀 힘든. 제가 전날에 이제 따로 물어봤어요. 혹시 그거 취소가 되니? 근데 아니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좀 대단하시긴 하시다 그런 건. 그렇죠. 근데 되게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근데 공연 같은 거는 취소하기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 표랑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좀 농담삼아 또 말을 하면 태풍 날 공연하면은 보러 와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숨수당을.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만큼 바람이나 너무 이게 심했어요. 태풍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근데 진짜 무섭긴 했어 그때. 그냥 이렇게 창밖에 소리만 들어도. 저희 아파트에서는 창문이 깨졌어요. 다른 아파트들만 깨져가지고. 나는 그날 여기서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지 계속 쾅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 태풍 날인데 왜 문을 열어놓은? 문을 열어놓고 못 들어오셔고 그러셨는지. 아이고. 계속 쾅 소리 나는 거야. 쾅. 바람 불 때마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노이로제 걸린 줄 알고 그날 계속 그 소리 들으면서 도대체 누가 저걸 열어놨을까? 근데 그거를 누가 계속 신고를 넣었나 봐. 민원을 넣었는지 여기 안전 관리실에서 계속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방송이? 안내방송 계속 하는데 아예 집에 안 계신 분이셨나 봐. 그래도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집안에 물 다 튀어서 들어가셨겠지. 큰일 났지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재미난 일주일 보내신 거겠죠? 그럼요. 태풍과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창밖을 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추적 60분. 큰일 났다 진짜. 오늘 시작부터 텐션 안 좋다. 죄송합니다. 저는 피곤해가지고요. 우리 텐션 끌어올리도록 해보죠. 네,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해볼까요? 네. 먼저 하시죠. 오늘은 먼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제가 먼저 합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약간 목소리 갈라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잘라주세요. 그대로 가야지. 왜 그러십니까? 한번 하고 제대로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찬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옆에 배우 최찬우 씨와 함께 다시 갈게요. 배우 최찬우 씨와 함께 오늘도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무인도에 갇힌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목만 정해놓고 저희도 와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해보는 편인데요. 둘이 의견은 약간 사실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약간 미술하는 분들 만나면은 할 얘기 없고 이럴 때 재밌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란 말이야. 정말 무인도에 혼자 갇힌다면 미술을 계속 할 건가요? 약간 이런 걸로 한번 장난삼아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미술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바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기 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그 미술, 어차피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미술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소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오늘은 연기랑 미술이랑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단답으로 끝내고 그러지 말라고 아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타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을 좀 잃었는데요, 살짝. 정신 빠르게 차리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서 제가 하루 빼기가 되게 하루 빼달라고 부탁하기가 지금 힘들 정도로 제가 약간 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오더라고요. 형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아무튼 파이팅이 파이팅. 근데 어쨌든 무인도에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본인?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일단 관객들한테 보여준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좀 제시를 했었잖아요. 정말 인류가 종말이 왔는데 어떻게 나만 탈출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안 할 것 같아. 앞으로 볼 사람이 없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일단 이게 제 가치관이고요. 그 약간 관객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좀 관객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서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미술로서 하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미술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른 걸 근데 할 수 이게 있는? 그 미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 뭐 이집트 옛날 고대 유적에서 나오는 이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빵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빵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진짜 빵 먹을 수 있는 빵 상태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 빵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까지는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실제로 그 빵이 세모 모양이거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빵의 모양이. 그래서 그게 그 형태 그대로 돼가지고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미술 활동을 안 해도 미술 유적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인류가 살았던 집터 마지막에 인류가 해먹고 살았던 그 뭐 음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던가 해서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은 자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건가요? 연기 계속?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없는 똑같은 전제 정말 인류 조건에서. 종말이 났어.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로켓 이런 캡슐 같은 걸 타고서 무인도로 날아가서 살아남게 된 거야. 난 답을 알고 있어.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까 제시를 안 했는데 사실 그 적어놓 왔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영상 카메라나 그런 게 있는 거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연기 영상을 찍기보다 요즘에 되게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저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상을 찍어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겠죠. 그냥 하는 거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록하기 위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오늘은 가재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약간 그런. 아니면 이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카메라에 켜놓고 그냥 뭐 그런 일상적인 뭔가 그때 되면 일상적인 얘기들도 나중에 만약 제가 그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와서 볼 확률이 없는데도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영상에 제 모습을 담는 것 정도. 약간 내가 세모에 빵이 남았던 그런 것처럼. 딱 그 정도죠.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사실 근데 저도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그게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연기나 이런 쪽은 왜 더 관객이 없으면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왜 더 드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미술에 비하면 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난 이게 근데 둘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미술이 환상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끼리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대 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영상에 비해서 기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하긴 무대에서 하는 연기는 정말 관객 없이 하면은 좀 가치가 없어지는 느낌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영상에서보다 안 담기는 그런 현장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런 부분을 옛날에 이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건 아닌데 연기랑 음악이랑 미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로 단어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라이브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미술은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라이브성이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의 라이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랑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랑 음악 연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작가랑 연기자랑은 좀 다른 느낌이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나 연주 같은 거, 음악이랑 그 연기는 연기를 하고 있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만 라이브성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추상적인 존재인 거죠. 네. 그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기록하기가 되게 애매한.
근데 이제 미술품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그 주위에 이제 놀러 온 관객들한테도 나한테 바로 이제 라이브성을 그 뭐라죠, 선물해 주는 게 좀 미술이랑 음악이랑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연기, 연주 그리고 미술이랑 되게 차이가 재밌는 게 그 뭐라 그러지? 옛날 되게 오래 전의 연기나 이런 거를 지금 연기자분들이 받아서 연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극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연기자가 굉장히 잘 풀어낸다면 인정을 받잖아요. 굉장한 연기자로. 그렇죠. 네. 근데 미술에서는 되게 웃긴 게 아무리 조각이나 이런 거를 그 전 옛날 장인 거를 그대로 똑같이 잘한다고 해도 결국엔 카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약간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고 뭔가 작품에 들어갈 때 재창조라는 말을 좀 스스로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과는 다르게 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미술 같은 그런 조각 같은 경우는 뭐 재창조라는 말이 조금 그럼 이렇게 무의미한 단어인가요? 거의 모방이 되는 거죠.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거랑 모방이랑은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옛날 조각품을 보고서 영감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영감을 얻었다라는 표현. 거기서 얻어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창조했다라는 게 보면 재창조인데 왜 연기에서는 옛날 막 진짜 셰익스피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어로 바꿔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미술할 때는 그냥 연습의 과정 정도? 내가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림이나 조각을 더 잘 그리기 위한 모방품 정도? 정말 똑같이 그린다면 모사품밖에 안 돼서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떤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라이브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연기를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많이 남아봤자 연기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품이라는 그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조각상 같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네. 그 옆에 똑같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대결을 바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미술품은 과거 거장의 작품이 지금 우리의 경쟁자처럼 나와 있어버리는. 나는 이것 때문에 미술이 조금 더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나 연주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는 분들의 것들은 다 녹음이랑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내가 연기하고 연주할 때 뭔가 가치가 미술품을 똑같이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좀 강력한 느낌이 생기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막 세모 빵 모양 있고 이런 거 자체가 미술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라이브성을 만년 2만 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 그 거의 한 5,000년 전이거든요. 5,000년 전에 사람들이 먹던 빵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거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모양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가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음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악보로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왜 무인도 얘기하다가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영상 기록물이랑 이런 게 이런 차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물론 영상 연기나 연주를 영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라이브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기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미술품이랑 연기 연주의 차이는 기록이 완전히 가능한 거랑 안 가능한 거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조각상이나 이런 거는 100% 완전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거고 연기나 연주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기하네요. 라이브성. 이건 그냥 내가 만들어낸 단어야 사실. 근데 이렇게 근데 공감을 해요. 그 단어에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연기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과는 다르게 항상 생방송이잖아요. 항상 모든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제가 이번에 그 태풍 뚫고 간 공연에서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몸이랑 같이 흔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발이 벗겨진 거예요. 아예 그 이제 가발 아예 이게 싹 다 벗겨져가지고 순간 정적이 확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러 간 공연이 이제 현역 뭐 프로 공연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 이제 직장인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뮤지컬 동호회였었는데 이걸 보러 가게 된 이유도 제가 저번 달에 공연을 했을 때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반주자분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쪽 들어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보러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객석이 조금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묘미? 그쵸. 솔직히 완전 사고거든요. 맞아. 가발이 막 그냥 완전 사고예요. 영화 보다가 가발 벗겨지고 이러는 일은 그런 거랑은 없으니까. 다르니까 완전 다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죠. 영상에서 누군가가 하다가 액팅을 하다가 뭔가 벗겨졌다. NG하는 그 영상과 무대에서 뭔가 하다가 진짜 사고가 나면은 맞아.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사고가 난 걸 가지고 관객들이 이 작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상황을 대부분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작은 극이어서 그럴까요? 큰 극에서는 또 안 그러나? 약간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분명 존재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많이 간격이 좁아졌다라고 많이 느끼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분야를 하는 전공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로 공연에서 그랬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연습이고 될 때까지 하는 게 연습인데 그런 게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연습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머리를 더 단단하게 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어쨌든 배우는 무대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항상. 근데 사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났을 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관객들이 다 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재밌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진짜 막 정말 프로극이나 그렇죠. 만약에 형이 뮤지컬을 보러 어떤 공연을 보러 갔는데 막 10만 원 자석 이렇게 내고 갔는데 그런데. 막 어떤 극을 달리는 중에서 갑자기 배우가 실수해서 가발이 벗겨졌다. 갑자기 확 깨질 수 있긴 하겠다. 그렇죠. 하긴 나도 뮤지컬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진짜 엄청 빠져들게끔 연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네.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조금 또 돌았는데 어쨌든 라이브성과 이 차이는 분명 진짜 형이 말한 대로 확실하게 크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이 라이브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도 어쨌든 라이브성을 가지려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라이브성이라는 게 보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품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완성은 이렇게 관객과 만나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어디서 뭐 학원 다녀요? 그래서 영원 제조기네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야. 이걸로 몇 명이나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근데 형이 말한 대로 좀 그런 게 있어. 일단 연습을 할 때는 관객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끼리 이제 연습 런을 돌아요. 근데 관객이 들어차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본 공연이 시작이 되고 이제 배우들이 뒤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관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몇몇 배우분들 보면은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단 아직 저는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 친구들 보면은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대충 하다가 관객이 차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또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면 사건 사고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약간 높아요. 과해지는 거지 않을까? 그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든지. 그 편안함은 사실 기본이 연습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안 되는 게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저도 미술에서는 그런 거가 사실 필요하진 않잖아요. 작품을 만들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막 옛날 전시회 하는데 약간 관객을 초대해서 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그 얘기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떠셨어요? 그때 전시회 했었을 때? 아니 그때 일단 뭐 인사부터 해야 되고 음료도 하나씩 이제 챙겨드리고 이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약제 전시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하고서 음료 드리는 거 이런 것까지 화기애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관객분들을 먼저 전시 공간에 넣어드리고 좀 이따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즉흥인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구상을 거의 뭐 한 3개월, 6개월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건 너무 많지만 그 관객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인지 먼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얘기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먼저 이제 막 음료를 드리고 하면서 직업도 물어보고 평소에 어떤 작업 좋아하시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쩌다가 오셨는지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아. 그런 라이브송도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라이브송인 거니까. 약간 그런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근데 연습을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면서 뭔가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다가 중간에 뭔가 편안해진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그러면서 그러니까 편안해진 건 좋은 건데 편안해지니까 연습을 안 하고 간 거지. 그러니까 물론 매일매일 하는데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그럼요. 저희끼리도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첫 공은 항상 잘 어울릴 수 있지만 항상 그 다음 공연이 망해요. 갑자기 너무 생각 없이 하면은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써놔가지고 시작 전까지 좀 이렇게 숙지를 하다가 가야 뭔가 실수를 진짜 덜 하게 되는. 맞아요. 물론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첫 번째 전시회고 이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좀 절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오신 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해도 그 가발 벗겨진 거 이렇게 웃고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제대로 한다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라이브성이라는 게 이렇게 관객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나신 분들 중에 그 관객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계시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도 라이브성이랑 좀 비슷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고서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반대의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약간 나는 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관객분들이 좋아해주면 더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사고이셔가지고 그 무인도에 만약에 갇혀도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작품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관객이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담겨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도 예술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시작한 시기가 있어요. 정말요? 이게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 왕족이나 귀족한테 주문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게 1700년대 정도까지거든요. 네. 좀 빠르게 보면은 1500년, 600년대까지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그 네덜란드나 이런데 왜 튤립 파동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가 이게 상업이 막 발전하던 시대여서 처음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살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술가들이 그 전까지는 내가 유명해지고 나서 뭔가 어디 유명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명성을 알려가면서 그 주문자를 찾아 헤매다가 주문을 받아서 이제 독립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미술가들이. 근데 이제 그 상업이 발전을 하니까 이제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도 화방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풍경화 잘 그리는 집, 배그림 잘 그리는 집. 배그림이요? 그러니까 그 풍경화, 그때는 약간 풍경화가 원래 그 북유럽 약간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는 풍경화를 좀 잘 그리고 자연을 잘 표현하는 걸로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독일, 네덜란드 약간 이런 지역이.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바다에 지나가는 풍경화, 그런 거 잘 그리는 집.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윈드밀 이런 거 뭐라 그러냐? 풍차 있는 배경을 잘 그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어휘가 아니요, 근데 되게 명언 제조기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건 그냥 허세지. 명언은 잘하시면서 기본 원령은 조금. 이런 풍차 있는 거 잘 그리는 그런 집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얼굴 좀 시꺼매실래요? 나 지금 많이 빨개졌어. 얼굴 많이 빨개졌네. 나 이런 허세스럽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단 말이야. 그 왜 예술인 특유의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 저는 그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어서 물론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요, 내가 나중에 색 보정하면 돼. 알겠어요. 그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색 보정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래? 그 정도입니까? 한데.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자 시끄러. 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근데 아까 그 뭐냐 본인만을 위해서 하신다는 분은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은 저는 연기는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항상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영상 카메라를 많이 담을 수 있다라면은 연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일상을 담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도, 연기를 제가 아무리 카메라 대고 해도 그러니까 반응과 반응이 있어야지 뭔가 그치. 이루어지는데 반응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제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남자가 무인도에 갇혀요. 그 배구공에다가 얼굴 만들어가지고. 아시는구나. 그 뭐였지? 왜 제목이 기억 안 나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써주세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 방송하는 건데. 잠깐만. 캐스트어웨이입니다. 확실해요? 맞아, 캐스트어웨이. 맞아. 내가 이거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 캐스트어웨이에 거기에 나오는,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은 거야. 거기에 그 섬에서 살고 있는 그 형태 자체가 나중에 유물이나 유적이 돼버릴 수 있는 게 미술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 발견됐을 때 유물이나 유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체도 라이브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트루먼 쇼 아시죠? 트루먼 쇼에서 이제 그 주연계 그 배우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이 전 세계 사람이 거의 그쵸. 다 알잖아요. 그럼 그것도 약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트루먼 쇼에서 마지막에 탈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탈출을 하고 나서 그 세트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 나중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꾸며져 가지고 그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역사가 담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살았었다는.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그 트루먼 쇼 출연했던 짐 캐리 그 캐릭터한테 주어야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 속 안의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술이나 이런 거라는 게 이게 작가가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에 의미를 가지는 거 자체는 얼마 안 됐고, 결국에는 물건에 어떤 의미가 담기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옥비녀, 똑같은 옥비녀인데 옛날에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옥비녀랑 일반 조선시대 여성이 사용했던 옥비녀로 발견되는 거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물론 요즘 명성황후에 대한 뭐라 그러죠? 업적이나 이런 게 좀 재평가되고 있다고 듣긴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의 물건이냐 아니냐의 차이로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루먼 쇼 만약에 그 정말 영화 세상 안에서 그 사람이 탈출을 하고서 그 세트장이 이제 필요 없게 된 상태라면, 이제 그 세트장 자체를 좀 다르게 박물관이나 이런 형식으로 테마파크처럼 꾸며서 뭔가 장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미술이 가지는 성격이랑 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세트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 상품이 되는 것처럼 그 뭔가 일상생활에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즐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인데, 그 예술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연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의 이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역시 명언이죠. 아니 왜 오늘 감성을 충족. 너 오늘 비 와서 그러니? 여러분 감성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나 지금 에어컨 틀어서 얼굴 안 빨개지고 있거든. 야, 감성.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인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예술의 전체적인 요소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예술을 하신다는 분들도 관객이 좋아해주면 더 좋지 뭐라는 게 나온다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데, 아까 네덜란드 이야기가 맞아 끊겨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네덜란드 그런 식으로 상업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예술인들이 처음으로 자기와 일반인은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게 그때라고 해요.
아 본인은 다른 사람이 좀 다르다. 우리가 뭔가 예술인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이런 거리감이 생긴 게 그때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어차피 장인들은 다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해서 어차피 그런 존재였다면 근데 일반 그림을 그냥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거장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장은 정말 와 정말 저 사람은 신이 내려준 존재라는 것처럼 있었다라면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느끼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더 반대였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은 되게 그 머리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걸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좋게 쳐줬는데 이런 걸 약간 천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영어로 하면 머시니컬 아트라 그래요. 그 기계적인 그 아트라고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옛날 의미로 얘기를 하면 천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천한 일이거든. 빨래, 그 공장 처음에 하는 일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그게 르네상스 때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거장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작가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적이 없었어. 그림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보고 그랬었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르네상스 시절에 완전히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문화의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주문을 받던 상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하면서 예술가들이 자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때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대. 내 작품이 안 팔리는 거는 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걸 몰라봐줘서 그렇다. 그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면서 그 이미지가 처음 나왔대. 빵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담배 이상한 거에다가 피고 그때 그게 처음으로 나타났대. 골덴 바지 입고. 그러니까 지금 예술하는 분들의 그 독특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그때 처음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 유명하다는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그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이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이게 그것도 있거든. 그 당시에 영국은 되게 늦게까지 발전을 못했었어. 아 그래요? 그 그림도 되게 늦게까지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유명한 미술가 떠올리라 그러면 영국 사람이 없어. 프랑스, 독일 다 있거든요. 영국 사람의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가 없어. 영국은 2000년대, 900년대나 돼서야 유명한 화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떠올리라 그랬을 때 뭐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영국에서 이 성격이 되게 강했대.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 성격이 영국에서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막 이랬었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영국.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인도 하나 가지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게 뭔가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너무 정확하게 똑같은 맞아요. 걸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연기니까 그럼 이제 만약 저도 이제 미술 쪽이나 다른 쪽을 전공을 했다라면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중간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반응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연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차이일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와서 내 연기를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를 약간 보는 거잖아, 너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무인도에 있을 때 연기를 안 할 것 같은 이유는 연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치. 단순하게. 그 혼자라는 게 관객이 아닌 거야? 예. 관객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관객에 대해서 신경을 한다라면 제가 그런 게 생각이 있다라면은 뭐 영상을 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기가 혼자 하는 건 관객에게 뭔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연기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치. 그거는 그냥 혼자 하는 그런 플레이는. 그러면 연기 뿐이지. 파트너는 있어. 네. 연기 파트너는 있는데 관객은 없는 거야. 이제 딱 2명만 남았어. 둘이 살아남았어.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그럼 좀 달라지죠. 둘이 살아남아서 연기자 2명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너랑 너의 연기 파트너랑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지구 종말이 왔는데 둘이 어쩌다 캡슐을 타게 돼서 네. 무인도에 어쩌다가 살아남게 된 거야. 네. 다른 인류는 완전히 사라졌어.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연기를 할 것이냐? 둘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대본도 갖고 튄 거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할 것 같아요. 네. 관객이 없는 상태라 해도.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어느 한 공연을 봤었었는데 거기서 무인도에 두 남자가 사는 이야기가 이제 그게 흘러가는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이게 사실 뭐랄까 되게 큰 의미가 없더라도 한 번쯤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연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냥 한 번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연습하던 사이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 네. 그 후에 다른 작품을 만들까? 물론 그 연기하는 분들이 직접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앞으로 볼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할까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미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 좀 어렵긴 하지. 어려워요. 한 번도 저 연기하면서 막 그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해서. 약간 이건 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영상을 찍고 이런다고 했잖아. 막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만약에 마지막에 혼자 네네. 남는다거나 이랬을 때 네네. 그때 그거는 연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나중에 작품처럼 남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그래서 그 둘이서 찍은 영상 이런 거를 재해석해가지고 막 연기로 만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막 진짜 영화로 만든다거나 네. 막 이런 거에는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 만약에 나중에 정말 나중에 네. 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뭐 기계를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과거로 보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영상 카메라랑 뭐 보이지 않는 드론을 만드는 거지. 투명 드론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지금 막 안창호 선생님이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의 영상을 몰래 찍을 수 있는 거야. 과거로 가가지고. 그럼 몰래 찍어가지고 영화적으로 편집을 해서 내놓았을 때 그 작품이 더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인생을 보고서 재해석한 영화 감독과 연기자의 작품이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연기가 아니잖아. 이제 그 영상을 찍어와가지고 편집만 하고서 이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렇게 되면은 연기가 없어질까? 아니면 정말 그 빼어난 외모를 가지신 예전 고전 인물들만 살아남으실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때부터는 정말 그럼 감독의 힘이 좋아지는 감독이 정말 모든 거를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걸까? 이게 연기가 그때 되면은 연기가 아닌 거잖아. 그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역사를 찍어온다는 거는 그럼 이거를 이 분처럼 연기를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걸까? 만약에 연기적으로 아니 작품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너무 애매한가 지금? 다음에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치? 질문이 진짜로. 난 그런 생각을 되게 해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로 연기자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 근데 연기자라는 존재는 제 생각입니다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을 그런 거 하는 것만 사라지는 걸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서 찍어올 수 없는 부분들만 연기를 하게끔 되는 걸까? 아니면 근데 그 생각이 더 강하긴 했어. 아무리 실제 인물의 영상을 찍어오고 이런다고 해도 과연 연기하는 것만큼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연기하는 것만큼 재밌을까? 그러니까 그 정말 실제 인물의 실제 모든 상황들을 찍어 와가지고 영화적으로 아무리 편집을 한다고 해도
그 뭔가 연기자가 맛깔나게 하나하나 연기하는 것만큼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야.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차이가 있듯이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그냥 나도 답을 못 내리긴 했어. 그래서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어려워요. 많은 생각을 이용하는 지금 이런 생각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머리는 좀 하얘지고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더 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드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약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 같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동주나 바열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분들을 다룬 영화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인물에 대한 영상을 찍고 몰래 찍어 와서 편집을 하는 가능하다라면 이렇게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같아요. 배우가 그 인물을 연기를 한다 해도 아까 말한 듯이 재미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그 사람 그 시대에 있던 거를 찍어서 현 시대에 와서 편집을 해도 그거 나름대로의 다른 그러니까. 이듯이. 근데 이게 연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브이로그랑 네. 이게 무인도에서 그거 같은 거야. 무인도에서 브이로그를 찍느냐 연기 영상을 찍느냐의 차이가 나는 이거 같거든. 무인도에서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를 찍는 거랑 무인도에서도 네가 계속해서 연기를 뭔가 해보겠다고 찍는 거의 차이가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하나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고 하나는 정말 내가 그냥 내 삶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브이로그 찍는 거는 내가 찍는다는 걸 인지하는 거지만 네. 그 둘 사이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 영상을 찍겠다라는 이 의도를 가진 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그런 의도가 늘 물론 그 연기자 능력이겠지만 근데 이런 것도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치 그때는 그것 또한 그냥 아까 말했듯이 다큐멘터리 본인을 위해서 그런 몰라요. 너무 어렵네요. 날 위해서 연기 영상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인도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저 누가 걸어가는데? 어디? 5층인데? 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잠깐. 저기 지붕이잖아. 창 거울 비춰. 야 우리 저번에도 지금 이상한 거 하나 있었거든. 진짜 소름 돋았어. 여기 5층이잖아. 여기 사람이 왜 걸어다녀? 여기. 여기 거울에 비친 걸 거예요. 나는 못 봤어. 너 진짜 봤어?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구나. 찬호 너 연기한 거 아니지? 방송 분량 뽑아주겠다고. 저 이렇게 연기하면 저 지금 여기 없죠. 딴 데가 있지 이렇게 연기하면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무인도에 갇힌다면이라는 거로 빨리 마무리하자. 불 켜게. 예. 근데 이 무인도 편은 듣는 것도 재밌으시겠지만 그 직접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던져봐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난 이게 사실 관객이 그 작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던져보면 되게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아. 글 쓰는 사람이나 연기하는 사람이나 그냥 그 막 얘기하다가 혹시 그럼 무인도에서 혼자 갇히면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말 튀어나온다고 보거든요. 서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객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의도가 담기는 것도 있는 거고 내 만족이냐 남 만족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주제성인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의 얘기들이 나오고 이상하게 무거운 부분들이 많죠. 네, 굉장히 좀 많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같고 나도 이 부분은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 맞아. 그리고 또 아까 형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전주랑 저저번 주는 뭔가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주제만큼은 조금 열린 주제 다르게 조금 이 방송을 보거나 듣는 분들 또한 내가 만약 예술가고 뭔가를 한다라면 그리고 각자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이 혼자 있을 때 계속 할 것인가 아니 뭔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예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또 스스로도 되게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은근히 파악하기가 되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가끔 모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해도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사실 세라미스 휴식이 이런 주제를 많이 던져요.
좋네요. 누군가한테 네, 뭔가 처음에 던지는. 약간 적응시킨다고 이제 뱅크씨나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거라면 이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질문들을 열심히 같이 날리면서 좋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많이 했네요. 아, 사실 그러네. 이거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거의 지금 한 30분이 이상한 말 아니었나요? 그럼 지금 저희가 한 말 얘기했어? 찍은 거는 한 5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얘가 계속 이상한 귀신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아직도 소리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못 본 거로 치겠습니다. 없어요. 네네. 네. 자, 정리하죠.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네. 찾아오도록 하고요. 세라미술 예식에서 계속해서 진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 찬우를 버리려고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룹 제작자들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그 모집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예술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좀 글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해야죠. 저희 지금 되게 꾸준히 잘 찾아뵙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럼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 찬우 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야죠. 꾸준하게. 무엇이든 찬우가 귀신을 봐준 덕이지 않을까. 네,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너가 인사 열심히 된다. 제가 합니까? 네, 예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안녕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양 방송 만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줘. 되게 멋있었어 방금.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걸 갖고 올 테니까요. 또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라 다시 시작하나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네. 안녕.